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카오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위험한 초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K짱이 직접 겪은 혹은 K짱 지인이 겪었었던 실제 귀신 경험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탄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사진도 있으니까 혼자 보지 마. 일단은 좀 단계별로 가보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저희 맞벌이 부부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엄마가 한국 도자기 디자이너였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이제 회사원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어릴 때는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컸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제 돌봐줄 이제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집에 이제 맡겨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인천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또 자라다가 또 외할머니랑 같이 또 지내다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 저를 이렇게 데리러 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이렇게 손에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저의 교육을 위하여 이제 딱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키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오게 됐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일본에 살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는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왜냐면 외할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외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고 외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일본 유학 올 때까지 정정하셨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계속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뵐 적이 없어요. 못 뵀어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때는 뵙고 이제 그랬죠.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11시? 이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시간대에 우리 집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할머니도 그렇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를 또 키워주셨는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가면은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용돈 주시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는데 저 눈물이 일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막 어쩌다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어요. 다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말렸대. 왜냐면은 이제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몸 컨디션도 이렇게 막 좋으신 편이 아니셔서 마취를 하게 되면 못 깨어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이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빠랑 이제 뭐 작은 아빠 삼촌들도 이제 아버지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막 친할머니도 그렇게 막 할아버지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좀 편하게 걷고 싶다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하시기 전에 저희 엄마가 담근 김치랑 작은 할머니가 있는데, 작은 할머니가 요리 솜씨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작은 할머니가 담궈준 김치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준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수술하기 전에 진짜 식사를 많이 못 하셨대. 왜냐면 입맛이 없으시고 이렇게 좀 몸 안 좋으면 이렇게 입맛도 없고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약간 그렇게, 부금을 좀 줄여드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식사를 잘 못하셨는데, 특히 할아버지가 수술 전에 되게 식사를 못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야위셨었대.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해준 김치랑 작은 할머니가 해다준 김치가 있었는데, 글쎄 우리 엄마가 해다준 김치로 그냥 그 흰 쌀밥에다가 엄마가 담가준 김치를 팍 드시더니 자기 한 공기 더 먹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머 아버님, 그래서 작은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도 있는데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를 막 드셔서 엄마가 되게 기쁘셨었대. 그래서 글쎄 할아버지가 있잖아,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로 밥 2공기를 드셨다 수연아, 말면서 그렇게 식사를 안 하시더니, 그래서 근데 엄마가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안 하던 하신다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죽을 때 되냐? 왜 안 하던 짓거리 하냐? 말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밥을 막 드시더래. 그리고 또 식사를 또 안 하시고 이러시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마취해서 못 깨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한국에 갔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이어서 티켓도 막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원래 하네다에 오픈 티켓이 있었어요. 오픈 티켓이 있었는데 그 1년짜리 오픈 티켓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티켓을 끊고 갔었는데 그 티켓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 날짜를 바꾸는데, 근데 지금 하네다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시게 되면 나리타로 가셔야 된다 그러는 거야. 나리타는 되게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친한 오빠가 저를 또 그 근처 나리타 거기 전철 갈아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바라다 줘가지고 거기서 내가 전철을 타고 이제 또 나리타까지 가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 장례식장을 딱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무 막 안 믿기는 거야. 할아버지 사진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슬퍼. 할아버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막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절을 이렇게 했지. 근데 막 절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심장이 막 진짜 막 누가 여기를 진짜 꽉 이렇게 쥔 것 같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절을 하고 일어났어. 근데 친척들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할아버지가 너를 제일 예뻐했는데 어떡하니 말을.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죄송한 거야.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내가 내 욕심에 일본에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손주도 못 보여드리고 중손주도 못 보여드리고, 내가 막 이게 너무 죄송한 거야. 내 욕심에 결혼하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 나 결혼하는 거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게 다 중에 내가 다 죄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 막 울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가 밖에 너무 바람이 너무 쐬고 싶으니까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하얀색 소복 있잖아. 그걸로 이제 갈아입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있는 데가 있는 거야. 장례식 밖에 그 직장 밖에 나가는데 뒤쪽에 문이 이렇게 열려있더라, 뭔가가. 그래서 무슨 창고 같은 문이 열려있어. 그래서 딱 뒤를 봤어. 했더니 그 회색 그런 칸칸이 되어있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그 영화관실 있지, 그 시체 보관하는 거 있잖아, 그건 거 같은 거야. 근데 거기 문이 열려있더라. 그래서 내가 김영자 록자 내 할아버지 조남이 이렇게 써있는 그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가시는 길도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이게 할아버지 시체 안치소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할아버지 거기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시체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그
회색 이렇게 탁 문이 있고 이렇게 칸이 있고 할아버지 조남이 써있는 거기 내가 이렇게 대고 계속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 할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내가 할아버지 가시는 것도 못 보고 전화도 자주 좀 드릴걸. 내가 너무 진짜 너무 불효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 거기다 대고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인사를 했어. 할아버지 나라도 나 보고 가야지 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하고 천국에 가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 꼭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막 내가 거기 자꾸 막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거기를 내가 이렇게 막 문을 이렇게 만지고 돌아서 나왔어. 그러고 나서 내가 잠깐 친척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딱 봤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이 엄청 큰 문이었거든. 정말 창고 물류보관소 같은 물류창고 같은 문이 되게 큰 거였는데 그거 닫히는 소리도 못 들었어. 근데 누가 닫는 것도 모르고 잠깐 정말 잠깐 몇 초 만에 뒤를 딱 봤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왜 문이 닫혀? 누가 닫았나?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싶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거기 그 관리하시는 그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죄송한데 혹시 저기 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하죠. 거기 저기 시체 안치소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저기 문 원래 열려 있어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문 열려 있던데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문 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키도 자기밖에 안 갖고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뭐 그 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문이 열려 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저 아까 열려 있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조남 써있는 그 이름 편만 있길래 거기서 할아버지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엄마한테 말을 했어. 엄마 아까 전에 나 밖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거기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 할아버지랑 이렇게 인사하고 할아버지 막 얘기하고 그리고 잠깐 친척분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엄마 거기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문이 열려 있을 리가 없대. 그래서 어떡하니 수연아.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가 너랑 인사하려고 마지막에 인사 못 해가지고 너랑 인사하려고 그 문을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열어놓으셨나 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할아버지가 나 보려고 나랑 인사하려고 그래서 문 열어놓으신 거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왠지 그냥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진짜 보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자기 손녀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랑 그리고 딱 문을 열려있는데 할아버지가 딱 그 가운데 딱 거기 있었어. 할아버지가 좀 많이 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올려다보기 힘든 곳에 있으셨거나 그랬으면 못 봤을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딱 그 중간에 딱 있으셔가지고 내가 딱 봤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하면서 여기가 또 찡 오는데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가 막 그렇게 말씀하셨지. 수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3일장 5일장인가 다 지내고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다 지쳐있지 온 가족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누워있었어. 내 방 침대에 그냥 이러고 누워있었는데 엄마가 딱 오더니 막 갑자기 우시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왜 울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수연아 미안해 막 이래. 내가 왜 엄마? 그랬더니 사실은 할아버지가 수술하시기 전에 너 목소리 듣고 싶다고 수연이 잘 지내냐? 그래서 수연이 뭐 건강하대? 그래서 아이고 수연이랑 전화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셨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를 되게 심하게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좀 많이 심하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근데 막 가장 효도하는 건 우리 아빠인데 그냥 막 되게 막 집 팔아먹고 맨날 이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 정원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날려먹고 막 이런 아들들만 예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니 그게 자기 남편은 이쁨도 못 받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근데 그럼 국가유공자면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엄마는 몰랐던 거야. 그런 게 있는 건지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작은 아빠들한테 그런 거를 다 주신 거야 할머니가. 뭐 학비 공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다 둘째 작은 아빠나 뭐 이런 사람들 준 거야. 우리 아빠한테는 안 주고. 그래서 엄마가 그 할머니가 너무 미웠대. 너무 미워가지고 사실은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해서 또 우리 할아버지가 교육자셨거든요. 선생님 하셨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미워서 할아버지가 더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는데 괜히 엄마가 심통나서 할아버지한테 너 전화 연결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게 엄마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고. 너무 그게 할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랬어? 내가 막 울었어. 엄마 왜 그랬어? 왜? 내가 막 둘이 같이 울었지. 엄마랑 붙잡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한테 마지막 날 그렇게 인사하려고 가신 것 같다고. 인사하고 가신 것 같다고. 이제 막 그런 거지.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할아버지가 너를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그나마 조금 마음이 좀 그래. 근데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진짜 안 우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막 우시는 거야, 서럽게. 그래서 엄마 괜찮아. 그거 이미 지난 일이고 나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나도 솔직히 지금 밉지만 내가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었으면 내가 전화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잘못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냥 그래도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목소리 듣고 가셨잖아. 그러면서 둘이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 근데 나는 그게 진짜 할아버지가 내 얼굴 보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많이 남아요. 진짜.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할머니가 제가 한국에 잠깐 있을 때요.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아마 몇 년도였지? 1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12년도에 다시 워킹 비자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할머니가. 다행히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였어. 근데 이제 어느 아빠 전화가 온 거야, 엄마한테. 그래서 빨리 지금, 올해 할머니 지금 중환자실로 가실 것 같다고, 지금 응급실 가실 것 같다고, 지금 빨리 준비하라는 거야. 옷을 입으라는 거야. 갑자기 새벽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옷을 입었는데, 나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때 왠지 검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나 느낌이. 그냥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는. 왠지 내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검은 옷을 입었어. 검은 옷을 입고 갔어. 할머니 병원에. 근데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전화가 왔어.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할머니 돌아가셨다. 이제 아빠 데리러 갈 테니까 내려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려갔어.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검은 옷을 입고 난 갔지. 그래서 할머니 영안실에 갔어. 영안실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야. 그 손을 이렇게 잡았어. 근데 따뜻해. 아직까지 따뜻해. 그리고 할머니 살 이런 게 그냥 살아 주무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우면 막 일어나실 것 같고. 근데 할머니 막 코피가 막 이렇게 흘러있고 이 사람 병원에서 이렇게 옮기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막 피가 막 나시는 거야. 막 코피랑 막 입안에도 막 이렇게 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여기 막 보니까 할머니 막 여기 수술하신 데가 막 이렇게 벌어져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따뜻해.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할머니 가시는 길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 막 천국 가셨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때보다는 눈물이 좀 덜 나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아빠한테 할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옮기실 것 같다. 지금 응급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알고 있었나 봐.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 근데 할머니가 되게 정정하셨거든. 수술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유증이 있다거나 이렇지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도.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할머니 가시는 길 다 봤지, 할머니는. 근데 그러고 이제 있다가 내가 다시 일본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거야. 내 꿈에. 실제로 그런 게 내 꿈에. 그래서 아빠가 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흰색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더라?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그랬어. 아빠 죽었나? 내 꿈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고, 아빠가 하얀색 옷을 입고, 그 하얀색 이불을 덮어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는 거야. 그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꿈인데, 여기가 콱 막히더니, 우리 아빠 죽었나 봐. 내가 막 또 서글프게 우는데 눈물이 막 안 나더라? 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엉엉 울었어, 꿈인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막 안 울어. 내가 막 이렇게 슬프게 웃는데 사람들은 또 안 울어. 막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꿈이 일어났는데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꿈에서 깼는데 막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엄청 얼마나 운 거야, 내가 꿈에서. 그래서 너무 꿈이 찝찝해가지고 엄마 전화를 했어. 근데 원래 그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내 가까운 지인이 피를 막 튀기면서 죽는 거는 괜찮은 좋은 꿈이에요. 피가 막 이렇게 있거나 막 똥물 뒤집어 쓰거나 이런 건 되게 좋은 꿈인데 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꿈에서. 다 그냥 하얗고 너무 깨끗한 거야, 꿈이. 그래서 너무 그게 찝찝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이런 꿈 꿨어. 했더니 엄마가, 어머, 왜 그런 꿈 꿨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몰라, 아빠가 죽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덮어주고 아빠가 관에 묻는데 나는 너무 눈물이 처음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우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안 났다? 내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엄마 사람들이 안 울더라? 그러면서 아빠 몸 괜찮아? 내가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 아빠 암시랑 안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랬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돌아가셨어. 그 꿈을 꾸고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좀 시간 지난 다음이었지만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어. 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새벽에. 근데 왠지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내가 말했지만 그때 전화가 집에서 올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는 되게 또 일찍 주무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수연아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딱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 떨림이 뭔가 일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 왜 엄마? 왜? 그랬더니 아빠 지금 응급실 실려갔다 그러는 거야. 응급실 실려갔다고. 그래서 엄마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아빠 직원이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왜? 어디가 뭐 많이 안 좋은 거야? 왜? 갑자기 왜 쓰러져? 왜? 내가 그랬더니 모르겠어, 수연아. 엄마가 지금 일단 병원 가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전화 줄게. 괜찮아. 수연아, 괜찮아. 일단 너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동생한테는 엄마가 말을 못한 거예요. 동생이 너무 어려요. 그때 되게 어렸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엄마가 동생한테는 말을 못하고 일단은 내가 장녀니까 내가 나한테는 말을 하신 거야. 엄마 전화해서 이거 제 남동생한테 동진한테 어떻게 얘기하니? 난 어떡하니? 해서 엄마 일단은 전화하지 말고 일단은 엄마 병원 가가지고 나한테 좀 상황을 얘기해 줘봐.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끊었어. 끊고 났는데 몸이 버버버버버 떨리는 거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생각을 했어. 설마.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내가 막 이랬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몇 분 뒤에 엄마가 전화가 왔어. 바로 몇 분 뒤에 전화가 왔는데 수연아 아빠 돌아가셨다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엄마 목소리가 너무 담담한 거야. 나는 그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딱 그래서 그 아빠가 돌아갔다는 말 듣는 순간 그 꿈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일본에 있으면 안 되나? 내가 일본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자꾸 왜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막 죽으니까 나 일본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렇게 아빠를 일찍 따라가셨냐고 원망부터 드는 거야. 그래서 막 티켓을 끊었지. 티켓을 끊고 제일 빠른 걸로 해가지고 다음날에 이제 다음날 비행기로 그날 저녁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서 비행기가 없었고 다음날 첫 비행기로 이제 갔죠. 근데 또 비행기가 또 없는 거야.
11월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갔죠. 한국 갔는데 아빠 영정사진이 딱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울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우리 아빠 주변 사람들이 그 돈 얘기만 계속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빠 생명보험이라도 있을까봐 돈 얘기를 막 하면서 형이 살아있을 때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값 것들 진짜 우리 아빠가 직장도 없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아빠가 다 이렇게 자기 회사 불러가지고 월급도 남들 받는 것보다 일반 회사원보다 더 많이 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엔 돈 그러니까 내 꿈이 맞아. 나중에 내가 막 슬퍼하니까 처음에는 뭐 어떨 때 되게 진짜 같지도 않고 막 비행기 타는데도 눈물도 안 나. 이게 진짜인가 현실인가 믿기지가 않으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막 울었지. 근데 난 또 막 울지도 못했던 게 남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슬퍼하면 남동생이 놀랄까봐 난 또 막 편하게 울지도 못했어. 사실은 갔을 때만 막 울고 막 마음 편하게 울지도 못했는데 내 남동생도 지가 장남이잖아. 지가 장남이고 지가 아들이니까 지가 엄마 옆에는 내가 이제 없었으니까 내가 일본에 있었으니까 얘가 안 울고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가 누나 갔다고 오니까 마음이 좀 놓였나 봐. 그때 얘가 막 우는 거야. 누나 막 우는데 엄마가 또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한 번도 안 울었다고 무시했나. 얘 안 울었어. 근데 너 보니까 마음이 놓이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이제 집안의 가장인데 그래서 똑바로 차려야지 막 하고 했는데도 나도 막 정신이 없지. 그러다가 이제 잘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엄마 옆에 좀 더 있었어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딱 닥쳤잖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현실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한국에서 엄마 옆에만 있는다고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당장 생활비가 어떡해. 그리고 제가 한 2주 만에 아빠 돌아가시고 뭐 지나고 뭐 사람도 안 만났어. 사람들이 만나야 막 괜찮아요? 이렇게 묻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나 안 괜찮은데.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막 일주일 넘게 있다가 성규 오빠가 부르는 거지. 나와라. 그래가지고 성규 오빠는 정말 가족이랑 다름없는 사람이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언니랑 같이 밖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때 조금 울었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아프리카 방송을 켰었어요. 그때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생활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계속 아프리카 때 했죠. 방송하면서 그때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내가 한국에 갔다 오잖아. 내가 아빠를 보고 오잖아. 기일이나 뭐 할 때나 아빠를 보고 오는 날은 되게 좋은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한국에 갔었어. 가가지고 이제 아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었을 때 내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바뀐 거야. 비행기 티켓이. 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뀐 거야. 신기하지 않아? 한국에서 아빠 보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가 갑자기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뀐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아빠가 또 이렇게 딸 조심히 가라고 이렇게 해줬나 보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자꾸 카카오TV에서 아프리카에서 미안한데 아프리카 TV 했을 때 제가 한국에 갔다고 한 2주 정도 뒤였나?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 TV에는 그 베스트 BJ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 BJ가 있고. 근데 내가 그렇게 떨어지다가 한국에 갔다고 2주 뒤인가? 한 달 좀 안 됐을 때 제가 베스트 BJ가 된 거예요. 열 몇 번이나 떨어졌었는데 그 베스트 BJ가 또 됐어. 그리고 이제 그 편집자가 구하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또 편집자도 구해지고 유튜브가 또 갑자기 또 활성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올 때마다 내가 아빠를 보고 올 때마다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물론 시상식에서 제가 상을 못 받았지만 근데 이제 아프리카 시상식이 있을 때도 한국 갔다 왔을 때 갑자기 내가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는 거야.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야. 보통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한국 가야지 이제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아빠 길 때문에 그래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진짜 저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아빠 나 괜찮아.
아빠 천국에서 맘 편하게 쉬어. 그 대신에 우리 엄마만 좀 건강하게, 아빠가 엄마만 지켜주고 다른 건 신경 한 개도 안 써도 돼. 아빠 살아있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선 제발 편하게 쉬어. 이러는데도 아빠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나를 그렇게 잘 두게 해주시나 봐.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팠을 때가 있었나? 그러니까 뭐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슬럼프 오고, 막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되게 내가 막 점점 피폐해져 갈 때였어. 그때 내가 아빠한테 한 번 그렇게 빌었지. 아빠, 내가 진짜 어떡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막 앞이 안 보여.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말해서 내가 막 아빠한테 막 자기 전에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러니까 좀 개운해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 뭔가 개운해지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긍정적인 막 그런 게 생기면서 그래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항상 그래서 좀 힘들거나 그럴 때 아빠가 그렇게 생각나. 자꾸 내가 막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처대나 해서 아빠 얘기할 때 제가 막 그렁그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아빠 얘기에 그래서 막 누가 제 한국에서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막 이러면 저희 아빠가 요리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요. 막 그러는데 영영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 부름이 저는 좀 슬퍼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만든 김치 수제비요. 이러면서 그랬죠.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됐을 때 꼭 제가 그런 기묘한 현상을 꼭 겪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약간 좀 뭔가 계속 기묘한 뭔가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은 아닌데, 할아버지는 인사해서 좋았고, 할머니는 가시는 길을 내가 봐서 너무 다행이었고,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가시는 길을 못 봐가지고, 내가 환갑잔치도 아빠 못 챙겨줬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빠 돌아가시는 것도 뭐 꿈이지만, 그렇게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귀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심령 비슷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말에 굉장히 약해요. 그 이유였어요. 내가 맨날 막 궁상맞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고 있고 자기 하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살아계셔서 잘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좀 후회한다니까.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기억나고 막 그래요. 쉽지 않은 얘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약간 신령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 생각이 났었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귀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TV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그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그런 공포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령 스팟을 가는 거였어. 심령 스팟을 가는 거여서 심령 이야기와 함께 심령 스팟을 가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어요. 매주 금요일 밤 12시 기묘한 이야기 심령 특집 심령 이야기 및 강신술부터 한 달에 한 번 심령 스팟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심령 스팟을 가야 되나 나는 근데 좀 되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나랑 약간 좀 썸 탔던 남자가 있는데 걔가 되게 쓰레기 같은 새끼였어. 근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한창 어울려 놀다가 이제 내가 이제 걔네 폐거리에 떨어져 놨는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같이 어울리던 남자애한테 야, 걔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너 안 갈 거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가? 내가 그랬어. 근데도 약간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갔어.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아휴 어떡해. 걔도
갔지. 그 장례식장에 갔어. 그렇게 2번을 갔었어, 장례식장에. 근데 그러고 나서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자꾸 못된 생각만 자꾸 들고, 맨날 밖에 술 먹으러 나가고 몸이 아파도 자꾸 막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술 먹으면 내가 막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막 내가 아닌 것 같고 되게 안 좋은 막 이렇게 자해 같은 것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 내가. 그래서 이상한데 엄마가 내 딸이 그런 애가 아닌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맨날 토하고 맨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나를 어디 데려간 거야. 점집 이런 데를 갔나 봐. 근데 난 안 간다 그랬어. 난 그런 걸 믿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걸 그냥 엄마, 거기 그냥 돈 낭비하러 가는 거라고. 믿지 말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엄마 기 읽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야. 그랬다. 엄마가, 그때 나 몰래 가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내 그 사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얘 지금 내 딸인데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대. 근데 그 점쟁이가 딱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래. 얘 가면 안 될 때 갔지. 딱 그러더래,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뭐 붙여왔는데? 막 이러더라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뭘 붙여갖고 왔대. 그래서 어머, 우리 딸이 장례식장 간 적 있다고 했더니 얘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막 다 덜렁덜렁 붙이고 왔네.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 내가 같이 가지도 않았어. 그냥 내 사주만 줬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얘 가면 안 될 때 갔다 그러면서, 얘는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다 붙여갖고 오는 애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그렇게 했다,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원래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있잖아. 너무 슬퍼하잖아? 너무. 다른 장례식장 가가지고 너무 슬퍼하잖아? 그러면 그게 붙어온대요. 나를 그리워해주는 사람, 나를 보고 싶어해주는 사람, 나 때문에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장례식이 딱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잖아. 되게 같은 장례식장에 여러 군데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슬퍼하면 기운이 빠지잖아. 그럼 이렇게 붙어오는 수가 있대. 모르지, 나는 근데 그런 건 잘 안 믿으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부적을 줬나봐. 근데 엄마가 갖고 다니라고 하니까 내가 갖고 다니긴 다니는데, 난 그런 거 안 믿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근데 원래 우리 아빠가 장례식장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천일염을 이렇게 현관문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뿌렸단 말이야. 아빠 돌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빠 이렇게 뿌려줬는데, 나는 어리니까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줬어. 쓸데없다고 생각했나 보지. 애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냥 장례식장 갔다 오면 바로 집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 어휴. 그리고 원래 장례식장이나 약간 심령 스팟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약간 사람 되게 많은 데 있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들렀다가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게 좋대요. 바로 집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된대. 나는 장례식장 바로 집으로 막 그랬거든.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대충 보고 마니까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였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막 이랬었거든. 내 주변 일본 지인들한테. 근데 그 친한 오빠가 있어. 그 아키오 오빠라고 친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예전부터 나한테 야, 심야스포 같이 가자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 그런데 안 갈래. 나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고민이야 그랬어. 근데 오빠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막 그랬던 오빠가 있거든. 근데 이걸 딱 하게 되고 나서 그 오빠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오빠 나 이거 하는데 같이 가줘 그랬어. 했더니 오빠가 야, 대박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서로 카톡을 한 걸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카톡을 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좀 확인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건데, 그 오빠가 갔다 왔다는 거야. 갔다 왔대, 사실. 그래서 아는 카메라 형 일 도와주러 심령 스팟에 갔다 왔대. 그래서 내가 그게 나 10년 특집해. 막 내가 그랬더니 오빠가 야마나시 쪽에 있는 여관을 갔다 왔는데, 내가 헐, 내가 그랬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준 거야. 이 집이었던 거야. 이 집이야. 그러니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집이야, 이 집. 이 집을 갔다 왔대, 오빠가. 이 여관이래. 이 여기를 갔다 온 거야, 오빠가. 크게 해서 보여줄 거야. 되게 음산하다? 여기야, 여기.
여기가 야마나시 쪽에 있는 여관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빠가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 형이 영감이 좀 센 형인데, 왜 귀신 잘 느끼고 잘 보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형이 영감이 좀 센 형인데 하고 내가 와 사진만 봐도 기적에 찰 뻔했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2층에 여기 2층에 귀신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복도 가서 찍었는데 시켰어. 지금 보내줄게 이렇게 온 거야. 나 중간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보내줄게 해서 나 집에 혼자인데 대박.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2층에서 지금 그 찍은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좀 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내부 구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끄고, 이게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래요.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이게 그 방문, 그 2층 구조예요. 막 보면 여기 막 무슨 밥통 하나 있고, 딱 보면 여러분 집이 좀 습해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귀신이 습한데 좀 많이 살거든. 깜짝이야 씨. 우리 언니 왔어. 깜짝 놀랐어 씨. 오늘 왜 이래 진짜. 그래서 되게 습해 보이잖아요 집이. 그것도 있고, 올라가면 이 문 있죠, 창호지. 이런 창호지로 된 집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막 다 찢어졌어 밑에 보면은. 근데 다담이고, 옆에 오실에도 보면 오실의 장도 막 다 곰팡이 쓸어있고 막 이래. 그리고 막 이런 집이야 여기가. 이런 집이에요. 이 집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오빠가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같이 나서 이제 오빠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부터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감 센 사람이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서 찍었는데, 보이세요? 찍힌 거 지금? 찍힌 거 보여요? 이 왼쪽에 팔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뭐 커튼이나 막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했더니, 그 통화할 때 그랬더니 오빠가 야 무슨 바람이 불어야 커튼이 흔들리지, 거기 커튼도 없었거든 막 이러면서, 바람이 불어야 뭔가 좀 흩날리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좀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이거야. 손같이 생겼지? 손등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이리 와, 이렇게. 여기야, 이리 와.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또 카톡을 좀 주고받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오빠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중간 왼쪽 봐봐, 방송에서 써, 이거 리얼이야, 이렇게 온 거야 그때. 그래서 나 뻥안 치고 지금 완전 온몸에 쭈삐 썼어. 나 진짜 완전 쭈삐 썼거든. 이거 사진 보자마자 집에 혼자 있었단 말이야 그때 또. 쭈삐 썼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거 손이 아니면 뭘까? 그래서 내가 나 클릭도 못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클릭을 하면 사진이 커지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만 봐도 손인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걸 크게 해서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헐, 나 아직 클릭도 못 해봤다고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오빠가 또 이렇게 왔어. 나 이거 찍고 오줌 쌌다고. 나 이거 찍고 오줌 쌌어 막 이러면서 진짜 대박 진짜 대박. 내가 막 놀래가지고 헐 대박 내가 막 있다니까 오빠가. 그래서 이 오빠가 나한테 계속 신명 스파 가자고 막 그랬던 오빠라고 했잖아. 근데 그 오빠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오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떡해 막 그랬더니 오빠가 일단 시간 맞으면 가자 이러면서, 나 진짜 존나 이런데 잘 갈 줄 알았는데 저 사진 찍고 나서 겁이 많아졌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와 근데 저거 진짜 대박이다 그랬더니 오빠가 저거 찍고 나 진짜 스크롤 못 올리겠어 그랬더니 오빠가 저거 찍고 집에서 3일 동안 불 켜고 잤다고. 그 내가 막 웃었어. 근데 왜 저거 찍고 바로 알았어? 그랬더니 오빠가 잠깐만 뭐라 그랬지? 그래서 오빠가 또 이렇게 보냈어. 저거 바로 알았어? 근데 오빠가 중간쯤부터 바닥에 젖어 있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이쯤 있지. 이 올라가는 데 있잖아. 계단. 이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여기가 젖어 있다는 거야. 오빠 말은. 그러면서 이 계단이 중간쯤부터 바닥에 젖어 있어. 내가 헐 내가 했더니 이상하게 중간서부터만 젖어 있어. 딱 그 부분만 씨발 이렇게. 이거 좀 골라보세요 여러분. 나쁜 말은 배우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중간선부터만 젖어 있어. 딱 그 부분만 씨발. 그래서 아 닭살 미쳐. 내가 그랬더니 개 소름 돋으면서 아 나 뭐지? 나 10년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칠까? 나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나 10년이고 나발 때려칠까? 어떡해. 내가 막 그랬지. 그러니까 오빠가 또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 그 형이 그래서 그 형이 나보고 그 방 들어갔다 와보라고 했는데 죽어도 못 가. 그래서 그 형이 들어갔다 와봐 그랬는데 죽어도 못 갔대 오빠가. 이 오빠도 되게 깡이 좋은 오빠거든요. 내가 헐 그랬더니 진짜 심령 스팟이라고. 그래서 찍고 바로 도망 안 나온 게 신기하다 했더니 눈앞에 딱 있으면 몸이 딱 굳는데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몸이. 오빠랑 막 통화할 때 그랬는데 내가 어떡해 막 나는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저 심령 스팟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말이면서.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밑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었다고. 그래서 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카톡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 귀가 이렇게 딱 수영 모자 쓴 것처럼 딱 막히면서 치 하는 거야. 이 카톡을 보고 있는데 이명증이 되게 크게 온 거야. 이렇게 귀 이쪽이. 그래서 내가 헐 나 갑자기 지금 이명증 왔어. 내가 막 내가 막 이랬다. 그래서 오빠가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담력이 셀 줄 알았는데 지랄이었어. 하면서 나 몰라. 나 오빠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걔 병신이었어 난. 진짜 웃긴 거 같아 이게. 그래서 막 웃다가 근데 심령 스팟 알아볼 때 내가 응 그랬더니 잘 알아봐야 돼. 진짜 걔 족 같은 데 가면 귀신부터 이렇게 온 거야. 이 오빠가 원래 이렇게 거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카톡 할 때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일본 심령 스팟은 특히 되게 조심해야 된대.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붙어서 온대. 근데 내가 빙의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안 좋은 게 붙어오잖아. 그럼 계속 될 일도 안 되고 괜히 아프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 나쁜 생각 자꾸 들고 그리고 막 되게 그게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새로 생겨나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만 안 좋은 게 있으면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한테도 그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알아보고 가야 된다고. 특히 일본 심령 스팟은. 그래서 제 기묘한 이야기 보시면 그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당분이 나오셔가지고 미도로 연못이라는 곳에 가는데 물귀신이 진짜 무서운데 여기 물귀신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막 촬영 못하겠다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주카이 숲이랑 미도로 연못 그 편을 보시면 아마 나와요. 한국 무당도 무서워하는 뭐 일본 심령 스팟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일본이 되게 이런 게 세대. 그 내가 습기가 많거나 어둡거나 이런 데를 귀신이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내 방이 딱 그래 지금. 되게 더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이 중간 계단부터 젖어 있고 여기 중간 계단 저기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저기 사진 찍은 데 있지? 거기 중간 바닥도 그렇게 거기만 딱 젖어 있다고 오빠가 딱 카톡을 이렇게 보내준 거야. 이거 리얼이야. 방송에서 써 라면서 오빠가 나한테 보내준 거였어.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입니다. 클로즈업 한 거는 이거이고요. 야 근데 손목 뼈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니? 손목 뼈 보이지 않아? 이게 커튼이라고 해도 너무 이상한 거고 커튼 같지도 않고 다 찢어진 것 같은. 카톡 받으신 형이랑 방송해주세요. 언젠가 합방 한번 해볼게요. 그 오빠랑. 이거 진짜 무섭지 않냐? 그리고 여기 손목 뼈 같은 것도 보여.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뼈 있잖아, 뼈. 볼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클로즈업 한 거에는 보여. 뭐, 어딘지 알겠죠? 손목뼈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 데인데, 여기 커튼을 누가 달겠어? 방문 앞에, 그렇잖아.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그리고 그 형이 이 여관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막 많이 있다고, 막 그랬대. 이리 와. 왜 나와? 내가 무당집에 간 것도 있어.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 무당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심령 스팟을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심령 스팟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심령 스팟에 리처드라고 내 친구랑, 그다음에 카오르라는 그 일본 동생이랑 같이 심령 스팟에 갔었어요. 한 번. 근데 거기 근처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뺑소니를 죽은 뭐, 초등학생 거기, 뺑소니를 죽은 그 아이 귀신이 나온다.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장소도, 그런 데도 있었고, 공원이 있어. 그 공원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 공원이 되게 자살공원이라고, 뭐 옛날에 소문이 났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막 어떤 귀신을 되게 자주 본다. 막 목 없는 귀신이 걸어다닌다. 아니면은 뭐 나무에 목 매단 귀신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뭐 이렇게 보인다. 그런 그림자가 있다. 막 이런 얘기, 를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갔어.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명이서 갔단 말이야. 나랑 카오르랑 리치드랑 같이 셋이 갔어. 근데 그때 갔을 때 갑자기 있잖아, 사람 기분이. 근데 또 귀신이 많이 나오는 그 스팟이 있어. 뭐 11번 주차장 막 이런 거 있었어. 거기 다 갔었어. 다행히도 이제 아무것도 뭐 없었는데 갑자기 카오르가 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돌아올 때였어. 돌아올 때였는데 갑자기 카오르가 언니 저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막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가 딱 그 초등학생이 죽었다는, 그 뺑소니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는 그 근처였던 것 같아. 초등학교가 보였었거든. 앞에 가는 저기 초등학교가 보였었단 말이야. 내가 너 왜 그래 무섭게 해? 내가 막 그랬어. 했더니 언니 저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막 이래. 그래서 막 리체드랑 나랑 당황해가지고 야 왜 그래 왜 언니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그래서 거기서 조금 지나왔다? 그랬더니 걔가 또 갑자기 카오르가 언니 이제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뭐 다이저브 데스 막 이러면서 괜찮아요 지금은 막 이러는 거. 그거 완전 무서웠어 그때. 그때 진짜 좀 소름 돋더라. 그때 좀 무서웠었어. 그것도 무서웠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 공원이 있어. 그 놀이터가 있는 거야, 그 공원 안에. 그 깜깜하지, 밤에 갔으니까. 그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 연못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 누가 옛날에 뭐 빠져 죽었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빠져 죽기는 너무 얕은 연못이었어. 근데 내가 거기를 막 보고 싶어지는 거야. 갑자기 내가 미쳤었나봐. 그래서 나 왜 들어가 볼래? 그래가지고 그 연못 근처 뒤로 가는 어떤 조그만 골목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 샛길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그 산 같은데. 그래서 내가 거기를 막 올라갔어 혼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올라갔어.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네. 내려왔다. 그 놀이터에 갔는데 그 애기들 막 이렇게 뭐 말처럼 타는 거 있잖아. 그 스프링 밑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걸 또 갑자기 너무 타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타고서 내가 막 이렇게 탔어 내가 막. 근데 거기서 막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 막 갑자기 막 슬퍼지는 거야. 막 우울해지고 갑자기 기분이 또 막 너무 좋아져서 막 뛰어당기고 막 그 영상 보면 있어. 아직 내가 그거 별로 귀신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올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내가 기분이 또 막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기분이 막 다운됐다가 막 그러는 거야. 거기 갔는데 근데 귀신을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지만 감정 기복이 되게 좀 심했고 그걸 내가 느껴. 나 갑자기 기분이 왜 이러지? 내가 막 기분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나 갑자기 너무 좀 슬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말하는 게 나와 방송에서. 나 좀 너무 슬퍼 막 이러다가
그 또 카오루는 또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갑자기 또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고 좀 지나오니까 언니 괜찮아요 막 갑자기 그러고 우리가 막 거기 천일염을 또 못 갖고 간 거야. 천일염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그때 내 방송에서 그때 약간 좀 무당 약간 이런 쪽에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안에 뭐 꺾으래 뭘 꺾어가지고 이렇게 털래. 그래서 꽃 같은 거 꺾어서 턴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묻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서로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턴 그 줄기를 이제 땅에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왔었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방에 신령 전문가가 있었어. 두두아짱 그랬어. 그게 죽은 사람 감정 느끼는 거야. 몰라. 근데 나도 그 기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내가 이상한 걸 느꼈어. 왜 이래? 기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언니도 영감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예 없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일단 촉이 되게 좋고 예지몽 같은 걸 되게 잘 꿔. 그리고 내가 남태몽도 되게 잘 꿔주고.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도쿄 K장이 가지고 온 K장이 겪었던 기묘한 심령 현상 그리고 심령 스팟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K장이 무당집에 가게 된 그 사연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아시죠?